반갑습니다. 이병철입니다. 오늘은 막걸리 사랑으로 유명하신 분들 몇 분 소개해 드리고요. 그 외 재미있는 이야기 몇 가지 더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막걸리는 서민들이 즐기는 술로 알려져 있지만 높으신 분들 중에서 막걸리를 좋아하는 걸로 알려진 분이 몇 분 계시지요. 물론 그분들이 태어날 때 금수저로 태어난 게 아니니 서민이었던 시절도 있던 분들,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겠습니다. 가장 유명한 분은 단연 박정희 대통령이지요. 매달 막걸리를 몇 마씩 청와대로 정기 배달시켜 먹었을 만큼 막걸리 매니아였고 지방을 순방할 때마다 그 지역 막걸리를 맛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막사라고 해서 막걸리를 사이다와 섞어 마시는 것도 상당히 즐겼다고 하지요. 그럼 박 대통령 덕에 유명해진 막걸리는 두 개가 있는데요. 금정 산성 막걸리와 배다리 막걸리입니다. 서민적이고 소탈한 이미지를 주는데 막걸리만한 것이 없지요. 박 대통령은 다른 사람과 함께 막걸리 마시는 장면의 사진이 자주 등장했었습니다. 특히 농부들과는 주로 막걸리를 드셨지요. 그러나 가끔 정치적 쇼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듭니다. 박 대통령이 1979년 궁정동 파티에서 마신 술은 시바스 리걸이었지요. 이 술도 박 대통령 때문에 한국인이 좋아하는 술이기도 하지요. 어찌 보면 시바스 리갈도 좋아하시고 막걸리도 좋아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막걸리를 좋아하시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노무현 대통령이 사랑했던 막걸리는 대강 막걸리와 상동 탁주인데요. 노 대통령은 대강 막걸리 맛에 반해서 앉은 자리에서 6잔을 연거푸 마셨다는 일화도 유명합니다. 임기 중에는 정상회담이나 국빈을 맞았을 때 대강 막걸리로 건배주를 썼고 청와대 공식 만찬주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임기가 끝나고 봉하마을에 내려가셔선 김해 상동 탁주를 즐겨 드셨었지요. 이명박 대통령은 나는 막걸리 국제 홍보팀 팀장이라고까지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은 청와대 만찬주로 막걸리를 애용했었지요. 이 대통령 본인이 막걸리를 좋아하기도 했지만 쌀 소비 활성화와 한식 세계화를 위한 전략적인 선택이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2009년 주한외교 사절과 청와대에서 가진 만찬에서는 복분자를 넣은 보라색 막걸리, 에스프레소를 넣은 갈색 막걸리, 요구르트를 넣은 미색 막걸리, 파인애플을 넣은 황색 막걸리 등 다양한 만찬주를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전 국무총리를 지낸 이낙연 씨도 유명한 막걸리 애호가로 알려져 있지요. 2020년 중국 왕이 외교부장 방한 시에도 이번엔 상황이 여의치 않아 만나지 못했지만 다음에는 꼭 제 고향 막걸리로 귀한 손님을 따뜻하게 모시겠다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제 좀 막걸리에 얽힌 재밌는 이야기도 좀 한번 해볼까요? 쌀 음료와 사이다를 일정한 비율로 섞으면 막걸리 맛을 낼 수 있다고 하죠. 이 방법은 KBS 스펀지와 해피투게더 야간 매점에서 소개된 적이 있는데요. 술을 못 드시는 분들 중에 막걸리 맛이 궁금하면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종원 씨가 막걸리를 사용해서 가짜 밀맥주를 만드는 것을 보여준 적도 있습니다. 레몬 한 조각에 막걸리 대 일반 맥주를 2대 8로 섞으면 그럭저럭 맛이 비슷한 가짜 밀맥주가 탄생한다고 하네요. 맥주의 주세는 1리터당 800원인데 막걸리는 40원 수준입니다. 그러니 주세가 재료, 원가 대비 가장 싼 술은 막걸리인 거지요. 그러니 막걸리가 싸구려 술이 아니라 막걸리가 가장 싸게 팔 수 있는 술인 것입니다. 막걸리 가장 좋은 맛은 이라고 한다면 양조장에서 출하되고 난 뒤 2일에서 4일 정도 숙성된 시기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막걸리의 단맛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출하 후 바로 드실수록 좋아요. 그건 오래 숙성될수록 단맛이 사라지고 막걸리 특유의 쌉쌀한 맛이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막걸리 라벨을 보시면 탄산의 종류와 걸쭉함 정도, 즉 농도를 아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살균 막걸리인지 생막걸리인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살균 막걸리는 유통기한을 길게 하기 위해서인데요. 살균하면 탄산감이 떨어지게 됩니다. 생막걸리는 유통 중에도 발효가 되기 때문에 탄산감이 강하지요. 그리고
밀 막걸리인지 쌀 막걸리인지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밀 막걸리가 쌀 막걸리보다 좀 걸쭉합니다. 그러니까 쌀 막걸리가 좀 더 깔끔하다는 것이지. 막걸리를 마시면 뒤끝이 안 좋다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 부분에는 사실은 다양한 썰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썰은 1965년 쌀로 술을 빚는 것을 금지하는 양곡법이 시행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쌀이 아닌 밀가루로 만들었었지요. 물론 중간에 잠시 해제된 적은 있었지만 다시 금지되었다가 완전 해제된 것은 1990년이라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긴 지금은 쌀이 남아서 걱정이죠. 연간 쌀 소비량과 육류 소비량이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밀가루로 막걸리를 만들 때 제조 과정에서 탁주업자들은 생산 원가를 줄이려고 발효기간을 앞당기기 위해서 공업용 화학물질인 카바이트를 넣어서 막걸리를 만들었었습니다. 이게 원인이라고 보는 견해가 가장 대표적인 썰인 겁니다. 그러나 지금의 막걸리는 거의 다 쌀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쌀 막걸리니까 카바이트를 사용하지 않고요. 막걸리는 머리가 아프다는 것은 옛날 막걸리에 대해 남아있는 기억일 뿐입니다. 그리고 숙취가 심하다면 제대로 숙성이 안 된 제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정 숙성 기간은 8일에서 한 10일 정도인데요. 이보다 짧게 발효된 제품은 뱃속에서 탄산가스를 만들어 이 탄산가스가 뇌로 올라가 두통을 일으키게 되지요. 그런데 숙성이 잘 안 되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지요? 그건 흔들지 않았는데도 탁하다거나 가라앉은 부분이 별로 없다거나 그러면 제대로 숙성되지 않은 막걸리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는 잔에 따랐을 때 사이다처럼 기포가 올라오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 기포는 막걸리에 살아있는 효모가 숨을 쉬면서 탄산가스를 내보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걸 볼 수 없는 막걸리는 살균 처리돼 영양분이 없거나 제대로 발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증류주보다 발효주가 숙취가 심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숙취가 심한 것은 막걸리여서가 아니라 어느 술이든 많이 드시면 머리 아파요. 그러니 어떤 술이든 과음은 삼가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팁을 드리면 숙취에는 오이 1개 반 정도 이거에 즙을 내셔서 드시면 속이 편안해지실 겁니다.